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따사로운 봄 햇살이 가득했던 오늘, 나들이 다녀오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본격적으로 봄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축제장에서는 하루 종일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지리산 산골 마을에 노란 산수유꽃이 활짝 폈습니다. 고즈넉한 마을길을 따라 지천으로 넘실대는 노란 물결이 장관을 이룹니다. 100여 년 넘게 마을을 지켜온 7천여 그루의 산수유 나무는 올해도 어김없이 노란 꽃을 피워 봄이 왔음을 알립니다. 아이들은 눈과 마음에 담은 산수유 꽃을 도화지에 옮깁니다. 사촌 가족이랑 꽃 구경하러 와서 좋아요. 꽃이 예쁘고 기분이 좋아요. 딸기로 유명한 완주 삼내에서는 딸기 축제가 열렸습니다. 새하얀 생크림 위에 빨갛게 익은 딸기를 올려놓으면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딸기 케이크가 완성됩니다. 아주 재밌고 즐거웠어요. 딸기 축제에 처음 와가지고 딸기 케이크도 만들고 정말 재밌었어요. 딸기를 갈아 만든 인절미는 상콤달콤한 딸기 향이 어우러져 별미입니다. 딸기 축제 와서 딸기 인절미 처음 먹어봤거든요. 근데 딸기 향도 나고 딸기가 직접 갈아서 직접 만든 거라 딸기 씨도 씹혀서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남원 용궁마을 산수유 축제와 완주 삼내 딸기 축제는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농림부가 선정한 전국의 봄꽃 나들이 가기 좋은 농촌 체험마을 10곳에 임실의 구단마을이 포함됐습니다. 섬진강 상류에 있는 임실 구단마을은 섬진강변 3km 구간에서 매화와 벚꽃을 감상할 수 있어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봄꽃 나들이하기 좋은 전국의 10개 마을은 경기도 양평의 산수유마을, 경남 남해의 두모마을, 전남 순천의 향매실마을, 경북 김천의 이화만리 마을 등입니다. 정부가 홍삼을 수출 유망 품목으로 정해 육성하고 있지만 전북의 기업들이 영세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육성 정책이 시급합니다.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 이 홍삼 가공업체는 뿌리삼을 일본과 중국 등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0만 달러어치를 수출했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가공식품은 수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 국가에서 품질 인증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품질 인증 기간이 서너 달 이상 걸리고 인증 비용도 수천만 원이나 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2013년 한 차례 미국에 한 뒤 중단됐습니다. 수출 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인증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 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좀 2차 가공에 대해서는 좀 수출이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삼 가공업체가 수출 국가로부터 각종 인증을 받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대주는 전라도의 지원 제도도 지난 2010년부터 폐지됐습니다. 지원금을 주어도 추가 비용과 시간 부담이 뒤따라 신청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한중 FTA가 체결되면서 홍삼 제품의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맞춤형 지원 전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에 들어가기 힘들어서 정말 등록비 것도 포기를 했는데 그래도 FTA 체결되면 규제도 상당히 양국이 완화가 될 거고 이제 인삼이 활발하게 진출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는 지원을 해줘야죠. 1억 달러가 넘는 국내 홍삼 수출의 가운데 600만 달러에 그치고 있는 전북 홍삼 제품의 수출 활성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JTBC 뉴스 정유정입니다. 농림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농촌 재능 나눔 사업을 공모합니다. 농림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각 직능단체와 대학교,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농촌 공동체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재능 나눔 활동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민간단체는 재능 나눔 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재료비와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원받습니다. 각종 사고를 당한 야생동물을 구조하고 치료하는 전북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가 생태교육장으로 거듭납니다. 전라북도는 전주에 있는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를 전북대 익산 캠퍼스로 확대 이전하기로 하고 오는 11월까지 10억 원을 들여 치료실과 함께 생태체험장과 전시실 등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전북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에서는 야생동물 1000여 마리를 구조해 400여 마리를 자연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축사 인근의 금광에서 발파 작업이 잇따르자 농민이 돼지 폐사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광산을 허가해준 전라북도와 정읍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4년 전 금과 은 채굴이 허가난 광산입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발파 작업이 이어져 왔습니다. 겨우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는 돼지 5천여 마리를 키우는 축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농민은 계속된 발파 작업 때문에 돼지가 유산과 사산, 폐사를 반복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유사산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증체율, 폐사, 그 다음에 유축돈 발생 비율이 현저하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민원이 반복되자 광산 개발업체는 당분간 발파를 중단했습니다. 문제는 허가를 내준 전라북도와 정읍시입니다. 최종 허가권자인 전라북도는 민원이 발생하자 정읍시가 모든 관리 책임을 맡아야 한다며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정읍시 쪽에서 그쪽 분야로 이제 그 지도 감독을 해줘야 돼요. 하지만 정읍시는 광산은 산업자원부의 관리를 받는다며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관리 감독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 직접적인 거기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책임을 물는데 자치단체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자 농민은 결국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농가 피해는 안중에도 없는 자치단체들의 태도에 농민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시가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들의 응급 안전망을 정비합니다. 전주시는 희망드림센터와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 등으로 나뉜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 응급 안전망을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또 독거노인과 중증 장애인 가정에 응급 호출기 등을 설치해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긴급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가 침수 피해 등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내항 지역을 정비합니다. 군산시는 내년까지 220억 원을 들여 배수 펌프장과 유수지를 설치하는 등 내항 해안 지역을 정비해 장마철 집중호우 때마다 되풀이되는 침수 피해를 줄일 방침입니다. 2016학년도 수능과 관련한 입시 설명회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전북교육청은 다음 달 4일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EBS 교육방송과 공동 주관하는 입시 설명회를 열고 입시 전략과 수능 공부법을 강의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다음 달 18일에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수시 지원 전략 설명회, 5월 9일에는 서울대 입시 설명회를 갖는 등 지역별로 찾아가는 입시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부안 마실축제가 열리는 오는 5월 새만금에서 승마대회가 열립니다. 전라북도는 새만금 홍보를 위해 마실축제 기간인 5월 1일부터 3일까지 새만금 관광단지 부지에서 200여 마리의 말과 선수 300여 명이 참가하는 제2회 새만금 승마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의사회 정기대의원 총회와 김주형 전북의사회장 취임식이 전주 르윈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전라북도 의사회는 이 자리에서 의과대학생과 중고등학생 등 모두 44명에게 장학금 2,400만 원을 전달하고 우수 논문을 발표한 예수병원 선인호 신장내과 과장에게 학술상을 수여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의 야산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이 나자 산불 진화용 헬기 석 대와 진화대원 등 50여 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산림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휴일인 내일 전북은 흐리다가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최고 21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군산과 김제 등 서해안 지역은 구름 많다가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군산 5도 등 5도에서 6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1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전주와 남원 등 내륙 지역도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6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1도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에도 대체로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금요일쯤 비가 내리겠습니다.